우리 아이 경제 독립 프로젝트 본편 15부.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절세하라. 투자와 세금 이야기. 투자의 세계를 현명하게 항해하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빠가의 자랑스러운 구독자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 안녕.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돈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었지? 이제 위험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투자 사기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을 거라고 믿는다. 자,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 때, 혹은 안타깝게도 돈을 잃었을 때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 바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아빠, 또 세금 이야기예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너무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빠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단다. 하지만 이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번 소중한 투자 수익을 생각보다 많은 부분 세금으로 다 내야 할 수도 있어. 반대로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이고 실제로 내 손에 쥐는 돈, 즉 세후 수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놀라운 마법을 경험할 수도 있단다. 오늘은 그 절세 비법을 함께 알아보는 아주 중요하고 실속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첫째, 세금. 왜 투자의 숨은 복병이자 동시에 절호의 기회일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자산을 불려서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지. 그런데 열심히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이 전부 다 내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걸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이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돈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세금은 때로는 우리 투자 수익률을 예상치 못하게 깎아먹는 숨은 복병과도 같을 수 있단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살짝만 바꿔보면 이 골치 아파 보이는 세금이라는 녀석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절세라는 마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야. 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거나 속여서 내는 탈세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다른 개념이란다. 절세는 나라에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세금 혜택을 드릴게요 하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합법적이고 스마트한 방법들을 잘 찾아서 활용함으로써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당하게 줄이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지. 이렇게 아낀 세금은 결국 어떻게 될까? 맞아. 그만큼 내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절세는 또 다른 형태의 아주 확실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공부 어렵다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아빠랑 함께 그 편견을 한번 시원하게 깨보자. 둘째, 투자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친구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만나게 될 대표적인 세금 친구들이 몇 명 있어. 처음에는 이름도 낯설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이런 세금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일단 가볍게 이해해도 괜찮아. 달콤한 수익 뒤에는 꼭 따라오는 그림자, 배당소득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육부에서 배웠지?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받는 이자, 또는 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받는 분배금처럼 내가 가진 돈이 불어나서 얻게 되는 대부분의 금융소득에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이 붙는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로 세금을 떼가, 정확하게는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세율이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금으로 1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중 15,400원은 세금으로 나라에 내고 실제로는 84,600원만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아주 가끔이지만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금융부자들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 처음부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주식 팔아서 돈 벌면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또는 해외 주식, 그리고 금투세 이야기.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주식,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처음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야.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 중 하나란다. 단, 한 회사 주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우리 같은 대부분의 소액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원래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어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단다. 하지만 현재 2025년 6월 이 금투세는 정부가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전처럼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부분은 정책이 언제든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뉴스를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말자. 아빠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게. 해외 주식, ETF 매매 차익. 하지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미국 주식,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것들 말이야. 다른 나라 해외 주식 또는 해외에 상장된 ETF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이때는 우리나라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단다. 1년 동안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투자로 번 돈 매매 차익에서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빼주고 이걸 기본공제라고 해. 그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이익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게 돼.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예를 들어 내가 해외 주식 투자로 1년에 총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여기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 55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거지. 주식 팔 때 아주 살짝 증권거래세. 우리가 국내 주식을 팔 때는 아주 약간의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단다. 이건 내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받든 아니면 안타깝게도 손해를 받든 상관없이 그냥 파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아주 낮은 세율로 내는 세금이야. 다행히 이 증권거래세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2025년 기준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는 0.03%,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는 0.18% 정도를 내게 된단다. ETF를 팔 때는 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어. 금액이 워낙 작아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세금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지? 셋째, 세금 아껴서 실제 수익률 상승. 절세 만능 통장 ISA 완전 정복하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밀 무기들을 소개해 줄게.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란다. 우리가 본편 5부에서도 잠깐 만났던 아주 기특한 친구인데 정말 그 이름처럼 절세를 위한 만능 해결사 통장이라고 할 수 있어. ISA,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요? 핵심 절세 혜택? ISA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투자 수익. 예를 들어 예금 이자, 펀드나 ELS에서 나온 배당 소득,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서 일정 한도까지는 세금을 아예 한 푼도 안 내도 되거나 내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이야. 보통 이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돈을 넣어둬야 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고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 현재 연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도 정해져 있단다. 이렇게 3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 계좌 안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 번 돈에 대해서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는 무려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돼. 완전 비과세. 그리고 만약 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도 원래 내야 할 배당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은 단일세율 9.9%의 세금만 따로 딱 떼고 나면 모든 세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단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불러. 정말 엄청난 혜택 아니니? ISA 계좌 안에서 뭘 할 수 있나요? 만능 제주꾼. ISA 계좌는 그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활용도도 높은 건 바로 중개형 ISA라는 거야. 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펀드, ELS 주가 연계증권, ETF,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담아서 운용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절세 혜택까지 야무지게 누릴 수 있단다. ISA, 이걸로 끝이 아니다.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숨겨진 꿀팁.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그동안 모으고 불린 돈을 한꺼번에 다 찾아 쓰는 것도 좋지만 만약 노후 준비까지 생각한다면 더 기가 막힌 혜택이 숨어 있어. 바로 이 만기된 ISA 계좌의 돈을 연금 계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것들로 옮기면 이걸 연금 계좌 이전이라고 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해 연말정산 때 추가로 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너스 혜택이 있단다.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 네 번째, 나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이자 강력한 절세 무기. 연금 계좌 연금저축 앤드 IRP. 두 번째 절세 비밀 무기는 바로 우리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친구들. 바로 연금 계좌 삼총사 중 오늘은 두 친구, 연금저축펀드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이것도 우리가 본편 5부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그때는 계좌 종류 소개에 가까웠다면 오늘은 절세라는 관점에서 그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고. 연금 계좌, 왜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아빠, 저는 아직 3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무슨 연금 걱정이에요? 한참 먼 이야기 같은데요?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빠도 너희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하지만 아빠가 살아보니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아주 빨리 다가오고 또 그때 가서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늦거나 아주 힘겨울 수 있단다. 특히 이 연금 계좌들은 단순히 나중에 쓸 돈을 미리 모으는 것을 넘어서 매년 세금을 돌려받는 아주 강력한 세금 테크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그 혜택을 오랫동안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 연금 계좌가 가진 슈퍼파워. 3가지 핵심 혜택.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혜택. 매년 이 연금 계좌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돈을 납입하면 그 넣은 돈의 일정 비율, 현재 연봉 수준에 따라 최대 13.2% 또는 16.5%만큼 그해 연말정산 때 내가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연금 계좌에 1년에 900만 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 최대 148만 5천 원. 900만 원의 16.5%라는 아주 큰 돈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니 이건 뭐 거의 시작부터 10%가 훌쩍 넘는 수익을 내고 투자를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니? 물론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해. 굴리는 동안에는
세금 걱정 없이 돈이 불어난다. 과세 이연 혜택. 연금 계좌 안에서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당장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내가 연금으로 돈을 찾아 쓸 때까지 세금 내는 것을 계속 밀어주는 아주 고마운 과세 이연 혜택이 있어서 원래 세금으로 내야 했을 돈까지도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내 돈을 눈덩이처럼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단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도 아주 저렴하다. 저율의 연금소득세.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불린 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 원래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 내야 했던 배당소득세 15.4%보다 아주 훨씬 낮은 3.3%에서 5.5% 사이에 아주 저렴한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단다. 정말 마지막까지 혜택이 가득하지? 하지만 함부로 깨면 큰일 나는 약속, 중도의 지시 불이익. 이렇게 연금 계좌가 주는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한 만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건 바로 이 계좌는 정말 나의 소중한 노후 준비를 위한 아주 장기적인 상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리거나 집을 사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중간에 함부로 이 연금 계좌를 깨서 돈을 찾아 쓰려고 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다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세금, 기타 소득세 16.5%를 벌금처럼 물어야 하는 아주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한번 시작했다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5번째, 아빠의 추가 꿀팁. 해외 투자 절세 팁. 정확한 세금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아주 작은 절세 팁 하나 더. 아까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년에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본 공제가 있다고 했었지?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올해 A라는 해외 주식에서 300만원의 이익을 보고 B라는 해외 주식에서는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 최종적으로 200만원의 이익만 난 것으로 계산해서 250만원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이건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야.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관련 정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냐고? 가장 정확한 건 역시 우리나라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번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가 거래하는 증권사 MTS 앱이나 HTS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세금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또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싶으면 주변의 세무사 같은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란다. 가장 중요한 건 세금 관련 법이나 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오늘 아빠가 이야기한 내용도 나중에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시점의 최신 세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간과하기 쉬운 세금 이야기와 그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껴서 실제 내 손에 쥐는 돈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 조금은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명히 너희들의 투자 여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아빠는 확신한다. 세금을 아는 것이 곧 내 돈을 지키고 더 많이 불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고민했던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야. 대망의 마지막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길 바란다. 다음 편 예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꾸준함이 답이다.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절세 계좌들, 특히 ISA나 연금 계좌는 우리 아들, 딸처럼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꼭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자. 아빠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아빠가 이 대장정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가장 큰 응원이자 선물이 될 거라는 거 잊지 않았지? 궁금한 점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아빠, 저 이거 당장 만들어야겠어요 하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렴. 아빠가 항상 너희들의 현명한 선택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의미 있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 안녕.